그러면 여기 바르게 읽어봅시다를 이제 하는 거야. 다음 사람이 이걸 하는데, 이거 대한민국이 정식 우리의 국호잖니. 이것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떻게 발음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렇지만 애가 아니라 애야. 그 다음에 히읗이 나와야 하고 니은이 정확히 나와야 하고 니은이 이렇게 나와야 돼. 니은하고 기억이 얼마나 어려운 발음이냐니, 아까 이렇게 혀가 있다 그랬는데 니은이 여기 밑에 있는데 기억은 반대로 위에서 조음점이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대척점에서 나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니은 기억 동시에 하기 어렵고, 니은이 여기다 힘을 줘야 되는데 미음은 또 입술을 닫아서 내는 소리라고. 맘 이런 거니까 민 이런 식으로 입을 한번 닫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걸었던 힘을 다시 가운데서 이렇게 닫아주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거 아주 어려운 발음이야. 글자를 우선 먼저 발음하고 이거를 서연이가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대한민국을 하는 거다. 구호를 외치라는 건 아니야. 응? 대한민국 이런 개념이야. 아까 액센트가 있다고 했는데 액센트가 그럼 어디에 실리겠니? 긴 발음에 액센트가 있다 그랬지. 힘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대겠어? 그 다음 부호의 자리겠어. 대가 힘을 가지면 길어지질 못해. 그러니까 대하고 그 다음에 애를 끼워 넣는다고 생각해야 돼. 대 이런 식이야. 애에 걸리는 거야. 힘은 대에 걸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자, 다 같이 대한민국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거야. 민국 잊지 않도록 여기에 힘을 걸고 다시 위에다가 조음점을 찍어줘야 된다고 해서 이게 아래턱에 힘이 걸렸다가 저 위에 영국의 위쪽에서 힘이 걸리니까 혀를 부지런하게 움직여줘야지. 다시 시작. 대한민국. 잘했어. 그럼 이제 서연이 이거 읽어보자.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날의 함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잘했어. 대한민국에 일부러 따옴표를 찍었거든. 이것은 부호도 다 호흡과 소리로 표현이 된다고 했듯이 일종의 톤 자체가 좀 달라지거나 이런 차이가 있어. 속도도 당연히 좀 차이가 나지. 대한민국을 외치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이렇게 한 달음에 가는 게 아니라 부호를 표시를 해줘야 돼. 한 번만 더 해보자.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날의 함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잘했어. 지금 쟁쟁합니다 같은 데서 억양이 정확하게 힘을 받아주고 끝에서 힘이 빠졌다고. 받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어미가 입니다가 아주 어려워. 물론 씁니다도 있고 입니다도 있지. 때에 따라서는 비읍니다도 있지. 비읍, 니은, 디귿 아주 어려운 발음이야. 쟁쟁합니다를 그대로 해보자. 쟁쟁하다의 개념이라서 힘이 여기까지에 걸려. 쟁쟁함, 여기서 힘을 이제 빼는 거야. 니다에서. 쟁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니은 디귿에 힘도 나오면서 여기까지 힘을 줘야지만 이 힘이 나온다고. 그렇지만 쓸데없이 힘을 주는 거로 끝나지는 않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말을 끝낸다는 것은 힘이 다 쓰이고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니다를 하기 어려워해서 여기서 힘을 또 주곤 해. 그러니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 그건 틀린 거지. 당연히 여기서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지금 서연이가 그걸 아주 잘했어. 이거 쉽지 않은데 다음 사람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자, 다음 또 해보자. 시작. 두 번째 거예요. 이것도 그 발음 당연하지. 발음 제대로.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근데 했으면은 잘했어. 보통 시작했으면 하고 떼어서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억이 히읗을 만나니까
시작했으면 이렇게 캐가 나와 정확히 나왔는데 끝이 틀렸어. 넌 뭐라 그랬어? 끝을 봐야지라 그랬지. 네. 출이 아니라 이대로 티을 넘겨줘야지. 응? 끝을. 치읓으로 바뀔 때는 이 모음을 만날 때 말이지 끝이 없는 게 저기는 끝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할 때나 치읓으로 바뀌는 거야. 그건 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계음화 적용되지 않아. 그럼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와야지. 보아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소리는 또 길어져. 그래서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길고 짧은 게 없다고 해봐라. 얼마나 말이 밋밋하겠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렇게 음악이 생기니까 이런 게 바로 억양이고 그 억양의 높낮이나 속도 때문에 사람들은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다음 사람. 내일의 날씨는 맑다가 흐려져 밤에 비가 오대. 잘했어. 맑다가가 아니고 막다가라 그랬지. 맑게, 맑은 이럴 때 하고 달라. 막다가, 있다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이다. 얽매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혓바닥에 가시가 돋친다. 지금 읽지가 아니라 읽지라고 금방 말했는데 막다랑 똑같은 구조. 읽지, 읽는. 그런데 기억을 만나면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그치? 읽은 이럴 때도 모음을 만날 때도 니을 기억으로 나오고. 다시 한번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혓바닥에 가시가 돋친다. 다시 하고 소리가 흐릿해졌어. 좀 우물우물하는 소리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이거 벌써 하나의 의미 던진 거야. 그때 마음껏 쉬고 다시 새 힘으로 혓바닥에 가시가 돋친다. 이렇게 해줘야 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두 개의 의미를 호흡을 한 번씩 뱉고 쉬고 하면서 해줘. 다시 한번.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혓바닥에 가시가 돋친다. 아까보다 더 좋아. 근데 하루라도 해서 아직까지 리을이 흐릿해. 하루라도 이렇게밖에 안 하고 있어. 하루라도 리을이 두 개인데 리을 어렵다고 그랬는데 두 개면 얼마나 어렵겠니. 콜레스테롤 이런 데처럼 세 개면 더 어렵지. 사람들이 그런 걸 막 줄이려고 해.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나를 이걸 날 이렇게 바꾸는 것도 리을 두 개 하기 어려워서 구어적 습관에서 막 줄이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도 니은도 있고 리을도 있고 이런 거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근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라고. 그만큼 어려운 발음이니까 힘 주어서 해내야지. 다음 사람. 낙엽 밟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사뿐히 밟고 지나가거라. 이거는 밟는 비읍으로 나와. 둘다. 낙엽 밟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사뿐히 밟고 지나가거라. 둘 다 밥이야. 응? 한 번 더. 낙엽 밟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사뿐히 밟고 지나가거라. 콧소리가 심하다. 감기 들어 있니? 콧소리가 있을 때 콧소리는 코를 막고 내지 못하는 게 콧소리지.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콧소리가 실리면 안 돼. 콧소리라는 거는 결국은 품이 없는 소리라고 할 때 첫 번째 따지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팁을 더 많이 받으려고 막 콧소리 내고 이런 걸 천박하다 그러지. 당장은 그냥 주지만 그 사람을 인정하지는 않아.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콧소리를 쓰고 있다면 그 소리를 덜어내기 위해서 연습을 별도로 해줘야 돼. 입을 더 크게 벌리고 혀를 적당히 떨어뜨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코 쪽으로 숨을 더 많이 보내거든. 그러니까 혀의 위치를 잘 잡아줘야지 콧소리가 사라져. 그 다음에 시를 내가 하나씩 소개한다고 했지. 이용하게 그리움을 가져왔어. 정말 근사한 시야. 여기 이용학 시인에 대해서 설명 붙였다. 시인 소개.
함경북도 경성 두만강변의 소금 밀수업자 집안에서 태어나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장했대. 고학으로 경성고고를 졸업하고 일본 상지대 식물학과에 진학해서 힘겹게 공부하다가 1935년에 문단에 초선을 보였어. 그 옛날에 일본 유학생이라서 부잣집 사람이었고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댄다. 그러면서 연거포 2권의 시집을 낼 정도로 얼마나 많은 시를 썼겠니. 근데 이 사람의 시는 국경에서 소금 밀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불안한 삶, 부모의 죽음, 또 어린 나이의 노역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그려지는데 아주 서정적이어서 아름답고 더구나 식민지하에 민족적 서름까지 다루고 있어서 6.25 때 북한으로 가게 돼서 북한에서 활동한 시인이지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글자로 보는 것하고 소리를 내는 것하고 느낌이 확 다른 시야. 한번 보고 소리 내보자. 아까 낭독이라는 것에서 글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의미를 진실하고 솔직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내 다양한 음성 기술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다뤘다고. 우선 이해가 첫 번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백무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철도 노선 이름이잖아. 그 백무선이 무슨 백과 무슨 물가, 아 백암과 무산 사이를 연결하는 기차구나 이런 설명도 붙여놓은 거야. 그 다음에 길고 짧은 발음에서 아까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었듯이 모음 하나를 더 끼워 넣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누는 발음이 어떻게 되겠니? 누운이지. 눈이 오는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험의 경우가 허언한이 아니라 흐엄한 이런 개념. 흐엄한, 어의 소리로 바뀌어. 그래서 그냥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어의 자음은 높은 음으로 쓰여. 이것은 중세 국어 훈민정음 시대에 다 있었던 거야. 그 방점으로 다 표현이 됐던 것들이고 식자층에서는 다 쓰였어. 그러다가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장음 자체를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심지어 누구는 사투리를 쓴다고 잘못 알고 있을 정도로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 됐는데 험한, 지원만, 없어 이런 발음 다 실제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성년의 날이 됐어. 너는 어른이 되는 거야. 이런 말 다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다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아, 원수가 따로 없어. 이런 건 다 고음으로 쓰이는 장음들이야. 그 다음에 화물차, 작은, 눈 이런 장음을 살려내지 않는다면 이 시가 아주 밋밋해지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이 단락만큼씩만 읽어보자. 중간에 이렇게 띄어쓰기 한 자리로 나누자는 거야.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런 식으로. 누가 또 할까? 뭐 차례였니? 눈이 오는가 북쪽엔 소리가 왜 갑자기 또 작아졌어? 지금 소리 훈련하는 날이야. 제목부터 하자. 그리움 이용학 이 시도 이게 장음이 있어. 성에도 다 장음 단음이 있거든. 그다음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한방눈 아니고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감정을 살려봐. 닥터집하고 저리 가라에 큰 병이 그려져야 해. 그다음에 험한
험한 벼랑을 굽히굽히 돌아간 피가 아니라 구비구비지.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 검은 지붕에 검은 앞에 애가 빠졌잖아. 화물차에 화아물차 이렇게 끌어주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해줘야지. 화물이 아니라 화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험한부터.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화물차에 검은 지붕에. 그다음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감정들이 다 없다 지금.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남기고 온 자리에 그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된 눈이 내리길 기다리는 거지. 그걸 기원하는 거지. 재앙이 되는 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잉크병 얼어드는 잉크병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그래. 그 느낌이 전달이 되지? 소리 냈을 때 더 근사한 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너희들의 소리에서는 시의 맛이 살아나지 않아. 한번 쭉 이어서 소리를 내봐.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락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근사하지 않니? 누구 한 사람 이걸 해보자. 자칭해서 해봐. 시키면 재미없잖아. 해봐. 누가 할래? 결국 시켜야 해. 사용해보자. 그리운 이 용앞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감정이 더 살았으면 좋겠어. 감정이 실리는 걸 걱정하지 말라고. 젖어서 절로 소리에 그냥 실려야지. 막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느낌이 담겨야지. 내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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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이런 것들도 다 그 감정이 있다면 조금의 차이가 나타나거든. 지나치게 과장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감정 자체가 너무 사라졌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리 훈련을 할 때 다 쓰는 방식이야. 말하기라는 것은 말로 연습할 수가 없어. 말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을 한다는, 아까 얘기해서 어느 단위를 나누어서 확대하고 힘으로 해결하고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말하기를 연습하는 게 정확하게 낭독하는 거야. 제대로 힘을 실어서 글자의 느낌을 고스란히 소리로 어떻게 살려내는가,
거기에 특히나 그 의미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귀로 다 느끼게 해주는가. 이거 보고 눈앞에 그림이 다 보이고 닥터집하고 그 갇힌 눈 속에서 편지를 쓰고 시를 쓰는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그 아주 흡사한 그런 장면이 떠올라야 하는데 아직 너희들의 소리는 너무 팍팍하다. 자, 이제 소나기로 간다. 소나기는 앞하고 뒤만 지금 연결해 놓은 거야. 이것도 지금 장단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없으면 얼마나 밋밋한지를 느껴보자는 건데 이걸 다룰 때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진짜 한국의 단편소설 수업 중에 많이 다뤘거든. 내가 국문과 수업할 때도 그랬고 언론영상학과 수업할 때도 감상과 묘사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진짜 많이 다뤘는데 다룰 때마다 탕복했던 작품들이야. 예전에 왜 좋다고 하는지 나 엊그저께는 또 어제구나 우리 아이가 뭐 운수 좋은 날 이런 거 만화로 보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보면서 또 울었어.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다 생각했던 것들이 왜 명작인지를 나이 들수록 더 실감하게 되는데 진짜 손 하나 댈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글. 그래서 읽으면서 글자 하나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 얼마나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듬어낸 완벽한 작품인지를 인정하고 한번 쭉 읽어봐봐. 중약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선 전체를 소리 내지 않고 읽는 게 필요해. 끊어서 읽자. 이것도 역시 감정을 읽지만 실제로 너희들하고 지금 상황이 아주 흡사할 수도 있는 거잖니. 내가 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살려봐. 정연이부터 시작하자. 소나기 황순원 제목부터 시작해서 한대시까지 읽어주면 돼. 소나기 황순원 소녀는 잠깐만 콧소리 지금도 심해. 소리를 뱉어내야지. 입안에서만 그냥 잡아먹고 있어. 소리를 꺼내. 응? 다시. 소나기 황순원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자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된다. 딸이라는 거. 더 분명하게 하자. 지금 앞에서 연습해놓고 다시 또 까맣게 잊어버렸네. 다시.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자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담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는 한 듯이. 아까보다 더 좋아. 다음.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부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물장난이었다. 물장난 아니고 물장난.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기슭에서 리을 기억 그대로 나지. 다음 사람.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요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소녀가 비키기를 약간 조금씩 더 장을 살려봐.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조금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지금 조금이 아니라 좀이야. 그치? 그대로.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주악돌이였다. 그리고는 훌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 돌아서면서 이 바보. 왜 마음대로 읽어? 이리 돌아서면서가 어딨어? 이리로 돌아서면지. 글자를 이렇게 자꾸 틀리게 읽으려고 하면 안 돼. 아까 미리 얘기했던 부분이야. 그 다음에 조약돌이 날아왔다. 조약돌이 발음들이 둘 다 잘 안 된다. 조약돌 정도밖에 안 나와. 약. 이 종목은 분명하게 일을 빨리 해결해야지. 조약돌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년은 가을 햇빛 아래 빛나는 갈꽃. 저쪽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오큼 움직였다. 갈꽃이라고 나올 수가 없지. 갈꽃이 꽃이가 돼야지. 갈꽃이 한 오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갈꽃을이라고 그런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하늘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였다. 가을 하늘 햇살이 아니라 그냥 가을 햇살이야. 가을 햇살이 유난히 맑은 가을 하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건 아이쇼가 돼. 이거 지금 감정을 살리라고 그랬는데 너무 유치해지잖아요. 조금씩 더 호흡을 길게 끌고 가. 단어로 나누지 말고 아까 내가 하나의 의미를 한 호흡에 끌고 가야지. 그래야지 긴장이 유지되는 억양이 살아난다 그랬어. 유난히 맑은 그러면 가을 떠오른다. 햇살이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한나온이야. 말은 띄어쓰기가 아니라고 그랬잖니.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가을 햇살은 유난히 맑아. 이 말이 벌써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하고 쉬고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이런 거야.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또 같았다. 갈꽃이 나왔다.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다음.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 보았다. 이게 문득이 아니라 문득이란다. 문득? 참 이상하지? 네. 하도 문득을 많이 들어가지고. 물기가 걷혀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부터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좀 아니고 좀이야.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지금도 그러나 이렇게 된다. 그러나 하나씩 더 혀를 분명히 해줘.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이제 뒷이야기야. 가운데 얘기는 이제 없앴어. 그 다음 마무리 쪽으로 가서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갈밭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 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다음.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드리라는 것이었다. 소리를 너무 급하게 꺼내려고 해. 그래서 좀 거칠어. 좀 천천히, 밑에 걸 천천히 길어 올린다고 했잖아. 두레박을 길어 올린다고 하면 지금 세린이 같은 방식은 너무 출렁출렁하면서 버리는 물이 많아지는 거야. 그 품을 잘 공들여서 꺼내야지. 힘이 좋은데 너무 쓸데없이 버리고 있다. 다음에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포도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꽂고 있었다. 다음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참 세상 일도 세상 일도 이런 세상 식으로 일도. 마을 같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신의 댁도 말이 아니야. 조심해 아니고 윤초신 되게 댁도 붙었으니까.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그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난 폿불 밑에서 바느질갑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의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끝까지 다 읽어요.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앓는 걸. 앓는이 아니라 리을이 나오지. 앓는 건 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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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고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 너분
지금 같아서 윤 출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끊긴 셈이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지금 점점점 소리님들이 다시 빠져가지고 혀를 너무 게으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훈련이라고 얘기했듯이 제대로 소리를 내서 이것을 온전하게 들려준다. 장애인이 소리를 듣고 이것을 다 말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어서 소년과 소녀가 은이 붙거나 윤이 붙으면 발음은 똑같지 않니? 그랬을 때 뭐를 듣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럴 때는 심지어 소년, 은 이렇게까지 끊어서라도 그 뜻을 분명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그런 식으로 내가 글자가 있고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간다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살려내는가가 훈련의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힘있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지금 너희들 같이 한장 때는 이거 그대로 외워서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외워진 것은 언제든지 너희들이 글을 쓸 때 이와 같이 멋진 문장으로 연결이 돼서 그 스타일을 배우게 돼. 그래서 하술 훈련이라는 것은 좋은 문장을 가지고 공들여서 읽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여기 황순원이 끝에 설명을 봐라.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성질을 거듭하는 작가로 유명하다고 그랬잖니. 대가가 그 글을 쓴 것만도 50년 가까이 쓴 한국 최고의 작가가 이렇게 공들인 것을 내가 글자를 안다고 대충 읽어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완벽하게 어떻게 소리로 바꿔내는가 이런 걸 앞으로도 너희들이 훈련해봐. 실제로 이거는 중약이니까 하나 또 권하는 것은 가운데 다시 찾아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느끼기엔 너희들 하나도 안 읽었던 것 같아. 지금 처음 본 것 같아. 그리고 지난번에 100대 1인가 그 퀴즈쇼에서 잔망스럽다 이 부분을 퀴즈로 낸 적이 있어. 괄호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갔을까요? 근데 잔망스럽다를 알아맞힌 사람이 몇 안 되더라고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유명한 작품에 유명한 말인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그랬는데 너희들은 더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20대, 30대가 이렇게 모를 정도니까. 그래서 한번 제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읽어봐봐.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단어뿐만 아니라 아는 것도 국어사전 찾으면서 공부하는 거 잊지 말라 그랬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기 위해서야. 그래야지 아까 같이 비슷비슷한 말이 중복입에서 쓰이는 거를 정확하게 감지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국어 공부를 절로 하면서 말하기 공부까지 한다면 손해보는 거 아니잖니.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시나 소설을 소리내 읽는 연습을 하라고. 지금같이 중얼중얼 읽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내 소리를 훈련하면서 읽는 거야. 동시에 그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야지 시간 없는데 이건 그냥 소리 내고 목은 아파지고 발음은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잖니. 근데 중요한 방법이니까 이 낭독의 방식을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과문을 하나 써봐. 사과문. 뭐든 가능하지. 왜냐하면 잘못하는 일은 늘 생기게 마련이니까 그랬을 때 미안해 하고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을 글로 남긴다고 하면 얼마나 더 어렵겠니. 대신에 얼마나 또 멋있게 해결할 수 있겠니. 글로 사과문을 남긴다면. 그래서 대상은 지금 정하지 않았어. 생각해보면 내 일상 속에 사과문을 굳이 누가 요구한다면 쓸 일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내가 한번 정중하게 사과문을 남긴다고 하고 사과문 나한테 보내줘. 네. 보낼게. 감사합니다.